저는 이번에 학사로 도전할 수 있는 FM옵스 직군과 그리고 필요 역량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될 중앙대학교 졸업생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저는 현재 스타트업에서 ML 엔지니어 인턴으로 일하고 있고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모델 성능 지표 분석을 하거나 서빙 프레임워크 분석, 그리고 에이전트 기술 검증 등의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현재 서빙 프레임워크, 벤치마크 결과를 자동화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정규직 취직을 못한 상황이라서 이런 커리어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발표를 하게 됐어요. 소속을 적어둔 이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 현재 IT 상황과 그리고 발표 주제에 관련이 있지만 가벼운 이야기, 서론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FMOPS라는 용어를 소개하고 해당 시스템에서 필요한 직군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군에 대해서는 기존 웹 어플리케이션이랑 그리고 FMOPS 어플리케이션의 차이점을 눈여겨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저의 훈수 타임이랑 그리고 취준생을 위한 격려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인데요. 과연 대학원을 안 가도 AI 분야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 일인지 한번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 AI 진짜 인공지능 귀에 딱지가 얹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도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인공지능 없는 세상으로는 돌아가기 쉽지 않을 정도로 AI 전과 우리들의 생활상이 말도 안 되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요. AI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 혹은 AI가 일자리를 줄인다. 사실 맞습니다. IT 분야는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2024년도 4월 17일 건데 인공지능 도입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이러면 취준생이나 현직자 입장에서는 많은 일자리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만큼 인공지능을 많이 쓴다라는 사실은 인공지능을 잘 다룬다면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자신 있는 분야, 예를 들면 백엔드나 프론트엔드 등등에서 AI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인공지능에 의해 사라지는 일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인공지능은 뭐 또 대학원을 가야 한다라는 말이 꼭 튀어나올 거예요. 하지만 대학원을 가는 것은 연구자가 된다라는 말인데 학사는 사실 엔지니어죠. 연구자는 연구를 하는 직업이에요. 이론과 학문의 정점에 서는 것이죠. 다음 그림처럼 위에가 석사 학위를 땄을 때 아래가 박사 학위를 땄을 때인데 특정 부분에 균열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석사, 박사, 즉 연구자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학문의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엔지니어는 다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에요. 엔지니어는 연구자가 하지 못하는 실전에서 살아남는 기술에 특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는 경력직이 중요하단 말이 나오죠. 왜냐하면 실전 기술은 짬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저는 이 발표를 통해서 다음을 말하고 싶었어요. 요즘 뜨고 있는 말인 FMOPS 시스템에서 학사가 할 수 있는 직무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각 직무별로 꼭 알았으면 하는 AI 관련 개념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AI 분야 진출에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뒤 이후에 있는 커리어 관련된 얘기도 저의 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더 큰 성장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원 진학이 AI의 필수 조건이라는 편견을 깨부수고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FMOPS는 무엇일까요? FMOPS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개념이 필수적입니다. AI 모델이 비싸다라는 사실은 누구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평범한 사기업들은 처음부터 생성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GPT-4 최신 모델이 학습만 하기 위해서 1회 학습당 약 하나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요. 근데 이 모델을 한 번만 학습해서는 원하는 성능을 내기 힘들기 때문에 수십 번, 수천 번 학습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AI 시장에서는 이미 잘 만들어진 그리고 학습된 모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미세한 데이터들을 학습시켜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약간 사람 같은 거에 약간 여러 가지 가면을 씌워서 무도회를 진행하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이미 학습되어 있는 모델, 예를 들면은 뭐 구글의 제미나이, 안 그러면 오픈 AI GPT 등등 이런 좀 성능이 좋은 기반 모델들을 일컬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요. 기반 모델에 특수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도메인에 맞는 모델을 만드는 방식이 현재 트렌드가 이미 되었고 이제 슬슬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FMOS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MLOps, FMOS, LLMOS 총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존 MLOps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들, 옛날 모델들이죠. 아까 시계열 모델들을 포함한 과정이라면 FMOS는 MLOps처럼 모델의 생애 주기를 관리하지만 그 대상이 딥러닝 모델 혹은 이런 LLM, 안 그러면 비전 생성 모델과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중에서 LLM 모델을 쓴다면 그게 LLM 옵스겠죠. 참고로 파운데이션 모델에는 LLM도 아닌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류를 머릿속에 약간 남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것을 FMOS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FM 모델만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FMOS로 트렌드가 바뀔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어쩔 수 없죠. 사실 AI 공부해야죠. 하지만 다 공부하기에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매우 아깝습니다. 각 직군별로 실무의 핵심적인 내용만 쏙쏙 골라서 AI 관련 개념을 배워보자라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 쓴 이유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분들이 AI 엔지니어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FMOS 기술 스택은 여기 왼쪽 그림과 같이 매우 많습니다. 뭐 응용, 뭐 툴링, 뭐 파운데이션 모델, 실제 모델 관리하는 거, 클라우드, 실리콘 등등. 이거는 칩이고요. 이 스택은 되게 많고 이걸 다 공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직군의 역량을 충분히 쌓으면서 이 FMOS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에 띄워드리기 위한 개념을 공부하자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백엔드 엔지니어인 경우는 백엔드 개념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스프링 배우고 뭐 여러 가지 패스트 API를 배워야 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스프링 AI를 공부하면은 더 큰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FMOS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수많은 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 학사가 할 법한 직군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데이터 쪽에 있는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모델 빌드 쪽에 있는 ML 엔지니어, 여기 플랫폼 관리하는 MLOps나 안 그러면은 이 솔루션 아키텍트,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단에 있는 뭐 생성 AI 개발자라고 해서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등등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데이터 엔지니어예요. 웹 프로그래밍에서는 위쪽 그림과 같이 ETL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에 적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 AI 어플리케이션, 즉 FMOS 쪽에서는 AI 모델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요즘 자주 쓰는 용어인 레그 시스템을 보통 다루고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확인하는 작업을 주로 이룹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요즘 자주 사용하는 레그 시스템의 필수 요소인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임베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임베딩과 관련해서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만 하는 친구들이고요. 이쪽이 이제 백엔드에도 익숙한 친구들이겠죠. 뭐 오픈 서치나 포스트그레스, 뭐 엘라스틱 그리고 레디스 같은 것들은 백엔드 개발자가 알면서도 추가로 벡터 데이터베이스 기능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 있는 ML 엔지니어는 가장 연구자다운 엔지니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MOS 이전에는 추천 시스템이나 안 그러면 좀 옛날 모델들? 그런 모델들을 직접 구축하고 서비스에 넣는 역할을 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학사가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거는 석사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자주 나왔는데, 이제는 기존 모델들을 파인 튜닝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서빙 최적화 업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보시면 베이스 모델이 있고요. 이거를 저희가 만들지 않는 거예요. ML 엔지니어가. 얘를 파인 튜닝 시키고 모델을 데이터에 넣고 그냥 커스텀 모델을 만드는 이런 정도의 역할을 주로 수행을 해요. 무엇보다 ML 엔지니어는 모델을 파인 튜닝하고 모델 성능을 최적화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모델이 거대해지면서 모델의 메모리를 그대로 줄이면서도
성능을 유지하는 능력이 저는 큰 경쟁력이 될 거라 믿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로라 같은 다양한 최적화 기법이나 도메인 데이터에 맞는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에요. 실무 적용 커스텀 모델을 주로 만들고요. 이런 최적화 방법을 써갖고 모델을 좀 더 경량화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MLOps라고 하는데 데브옵스랑 MLOps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MLOps 엔지니어가 없었죠, 사실. 데브옵스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데브옵스는 보통 웹 서비스의 웹 서비스 관련해서 배포나 운영을 자동화해요. 하지만 MLOps 엔지니어는 GPU 리소스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과 그림과 같이 이게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님이라고 해서 모델 배포 관련된 종합적인 툴인데요. 이런 GPU 리소스 위에 쿠버네티스 같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법을 추가하고 다양한 모델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AI 세계에서는 GPU가 되게 큰 핵심이고 이쪽을 어떻게 하면은 기존 시스템에 구축을 해야 될지가 주로 관심사예요. MLOs는 GPU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GPU를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의 GPU로 여러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분할할 수 있을까?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성능과 비용을 동시에 잡는 방식으로 파드를 띄우던 안 그러면 서비스를 관리하던 그런 거를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MLOps는 ML 엔지니어와 다르게 아키텍처랑 서빙 프레임워크에 집중하는 면이 있으니 뭐 대규모 시스템 설계와 같은 이런 설계책도 함께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루션 아키텍트는 보통 확장 가능한 앱 아키텍처를 설계하지만 FMOPs는 거기에 더해서 GPU 자원과 서버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할 내용이 배로 늘어나요. 왼쪽 사진에서 이 절반 이상 사실 그냥 이쪽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쪽이 사실 어플리케이션인데 ML이 들어가면서 아래 내용이 더 추가된 거예요. 이건 데이터 쪽이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이쪽인데 이쪽이 어플리케이션이요. 이쪽이 어플리케이션이고 ML이 추가되면서 여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ML 쪽으로 솔루션 아키텍트를 하려면 이런 추가적인 거를 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많이 버거울 거예요. 일단은 레그 아키텍처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봅시다. 가뜩이나 이 분야에서는 학습할 것도 많은데 간단한 부분부터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레그 아키텍처는 2, 3년 전부터 안 쓰는 곳이 없을 정도로 대기업, 스타트업, 뭐 중소기업까지 안 쓰는 곳이 없을 정도로 범용적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면 두고두고 써먹을 것이에요. 레그는 모델의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모아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론트 엔드도 이제 AI 쪽에 다룰 수 있어요. 프론트 엔드는 웹 UI를 구현해서 보통 사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잖아요. AI 어플리케이션 상황에서는 보통 데이터가 스트리밍 형태로 쭈쭈쭉 오기 때문에 이 응답을 어떻게 UI로 자연스럽게 구현할지 안 그러면 사용자 친화적인 UI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쪽이 보통 UI로 유명한 토스 쪽의 UI고요. 아래쪽이 챗 GPT에 있는 UI겠죠. 프론트엔드 분야에 추천하고 싶은 레포지토리가 하나 있는데 이 오픈 웹 UI라는 거예요. 이는 AI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UI들이 싹 다 모아둔 UI 모음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UI의 공통점은 GPT 학습법인 이제 RLHF 방식에 필요한 긍정 데이터 그리고 부정 데이터를 피드백할 수 있는 이런 UI가 꼭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GPT 학습법인 RLHF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오픈웹 UI를 참고해서 음, 기존 어플리케이션과 다른 AI가 특화된 어플리케이션의 UI를 한번 설계해 보는 작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백엔드는 보통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인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존에는 비즈니스 로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모든 요소를 관리했다면 AI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토큰 비용,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하면 API를 쓸 텐데 그 토큰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API를 만들거나 또한 스트리밍 응답을 처리하는 쪽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FMOPs에서 API 표준은 OpenAI API가 있고요. 많이 들어본 챗 슬래시 컴플리케이션 이쪽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픈AI API에 더불어서 백엔드는 쿼리나 API 성능을 개선하는 데 업무를 주로 맡고요. 모델의 성능 측정 지표 같은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공식 문서에 있는 매트릭에서 뭐 타임 투 퍼스트 토큰 이거는 모델이 처음 토큰을 생성할 때 걸리는 시간 같은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LLM 관련된 API를 성능 튜닝할 때 매우 매우 도움이 되겠죠. 이제 직업 소개는 마쳤고요. 몇 가지 훈수 빠르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한 곳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그림만 봐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델 만드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AI 서비스의 중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아쉽게도 뭐든지 무언가를 얻으려면 대가가 필요하죠. AI 직군에 들어가려면 이전에 언급한 지식, CS 지식에 더해 기초 ML 지식은 필수입니다. 기초 대학교 수학, 선대 확통을 떼고 기초 ML 모델인 CNN, RNN, 트랜스포머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 발전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따라가야 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CS 공부가 핵심이에요. 왼쪽 책처럼 근본 CS를 공부해야죠. 왜냐하면 코딩 실력은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설계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지식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에요. 이런 전공 지식이야말로 CS 지식을 배우지 않고 AI 석사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점은 높을수록 좋으니 따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훈수만 했으니까 격려 인사 마지막으로 하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취준생 입장에서 엄청나게 힘들고 갈수록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부정적인 말이 들려요. 학부생이 AI 분야에 들어오려면 일단 2배 이상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거를 다 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차근차근히 넓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AI 직군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관심 있고 일하는 분야에 AI 지식과 기술을 접목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다들 취업이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하지만 결국 갈 사람은 가더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 봅시다. 감사하고요. 왼쪽 사진은 제 GitHub QR이니까 뭐 관심 있으면 팔로우 걸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